정말 이게 AI 시대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AI와 어떻게 공존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영화 허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리 도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일단은 거의 최다 출연이고 맞아. 특히 도니님은 저희 팟캐스트 최다 출연 플러스 최다 조회수를 보유하고 계시고 맞아요. 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제일 먼저 대주주. 보상을 해드릴 맞아요. 감사합니다.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웃긴 게 영어 팟캐스트로 모셨는데 영어 힘들다 싫다 이 얘기만 하고 가셨거든요. 맞아. 맞아요. 근데 조회수가 잘 나왔어. 맞아. 어쩌면 모두의 공감을. 맞아. 제가 처음 팟캐스트 한 게 뭐였죠? 프로젝트 헤일메리. 프로젝트 헬멧이 맞아. 프로젝트 헤일메리 그 내년에 또 영화로 나오니까 맞아요. 영화 보고 나서도 한번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진짜 맞아, 그거 맞아. 소설 너무 명작이어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영화도 좀 많이 기대. 아니 같이 보러 갔다가 끝나자마자 여길 와. 그래서 발 바로 때문 없이 빵 하는 거 어때요? 와우, 그 질문지 없이 네. 좋다. 그렇게 합시다.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AI 얘기를 할 건데 AI 다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나누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경님 AI 어떻게 평소에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챗GPT 유료 버전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결제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썼을 때가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 패치가 잘 안 돼서 한동안은 계속 영어로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한국어로 잘 된 지도 꽤나 오래된 것 같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한 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얘의 그 성장 속도가. 그래서 되게 섬뜩할 지경이긴 하지만 그 섬뜩함을 애써 무시하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최대 약점 챗GPT 유료 버전입니다. GPT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맞아, 챗GPT만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뭐 몇 번 사용할 기회가 있긴 한데 이미 이전까지 제가 사용하고 대화한 기록이 챗GPT에 있다 보니까 뭔가 한마디만 해도 탁탁탁 나오는 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툴을 쓰기에는 또 말을 또 다 해줘야 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귀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쓰는 것 같고 예전에는 좀 뭔가 정보를 물어보면은 출력값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몇 번 혼냈더니 뭐 기가 죽어서 그런지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도 높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유료 버전을 꽤 오래 구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검색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제가 찾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은 한 개 블로그를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수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블로그에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또 아니네 하고 나오고 다른 또 블로그 들어가서 인구가 얼마인지 쭉 읽어보고 이건가 하고 다른 게 몇 개 더 클릭해서 보고 정보가 똑같으면 이거구나 하고 정보를 찾았는데 지금은 챗GPT 우리나라 인구랑 일본 인구 비교해줘. 얼만지 각각 알려줘. 이렇게 치면은 표로 딱 그려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리까지 해주거든요. 그게 편해서 검색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챗GPT를 하기 전에는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게 챗GPT가 외국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와 구글의 차이가 그 대문에서 확 느껴지잖아요. 구글은 진짜 검색창만 있고 네이버는 검색창 밑에 온갖 배너와 다양한 링크들이 쫙 있는데 만약 챗GPT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네이버처럼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검색창 있고 그 밑에 뭐 날씨 광고 있고 배너라든가 주요 뉴스 있고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챗GPT도 그렇게 좀 적어도 광고 몇 개 달면 돈 좀 더 벌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게 모르게 광고 받아도 우리는 모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식이 조절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광고를 먹인 사료를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해준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해도 이제는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구별을 못할 것 같아. 나중에는 밑에 사료 추천해서 이렇게 창이 맞아, 광고 맞아. 이러면서 딱 떠도 맞아. 사람들이 광고지만 편하다 하고 살 수도 있잖아. 맞아. 제일 처음에 구글이 이렇게 검색창만 남기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타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생기잖아요. 뭔가 배너랑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I 쓰고 있는 요런 GPT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 많이 벌겠다. GPT는. 어마어마하다. 도니님은 AI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AI 같을 경우에는 그렇게 잘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 정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AI 정도 같아요. 근데 그 AI를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리튼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크게 의존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쓰고 있고, 이 AI 시스템 이거는 알게 된 지는 되게 오래전이에요. 저희는 그 십몇 년 전에 알았어요. 이미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어머나. 그 어떤 증권사 레포트에서 처음 봤어요. 보면서 아 이게 나중에 미래의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친숙했는데 사용하는 빈도가 워낙에 좀 낮아가지고 진짜? 좀 뭐 많이 사용한다라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도니님은 사용 빈도는 적은데 AI 주제로 한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소설들이나 영화는 되게 좋아하죠. 그 내용의 어떤 질보다는 그 기술을 좋아하죠. 그 기술을. 기술 그 자체. 상용화 말고 기술 그 자체. 그치, 기술 뉴럴 자체. 링크.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얼마나 다가왔나.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관련된 주제는 되게 좋아합니다. 잘 모셨네요, 우리가. 완전 너무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 밈이 있어요. GPT가 등장하기 전부터 했던 밈이 개발자 어차피 컨트롤 C, 컨트롤 V다. 그런 밈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코딩 개발하는 것도 있긴 한데 누군가가 블로그에 자기의 개발을 공유를 해요. 근데 개발자들은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코드 공유, 코드 쉐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코딩을 하다가 에러가 막 나. 그러면 이제 구글링해서 이제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보죠. 그럼 누군가가 똑같이 그 에러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를 보고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누군가가 그걸 이제 고치는 과정들, 관찰 일지를 만들어요. 이걸 시도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 시도했는데 이건 이런 문제로 이렇게 또 에러가 났다.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이 에러를 내가 해결했다. 문제는 점 2개가 오타가 났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나같이 뻘짓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블로그에 공유를 합니다. 항상 나 같은 짓 반복하지 마세요 하고 끝맺음을 딱 맺잖아요. 그런 블로그들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옛날 개발자들은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자기 이제 코드를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제는 GPT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로그 같은 거 구글링 잘 안 하게 됐고, GPT에 딱 검색만 해도 GPT가 알아서 오타까지 다 하긴 해주니까 좀 편해요. 맞아. 개발자 입장에서는 GPT 없는 그날 그 시절을 떠올리려고 하면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또 구글링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럼 거의 최전선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그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AI 개발을 또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군 중에 하나? 이거를 선도한다는 느낌, 물론 개발자들이 이걸 선도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따라가는 정도인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출근하자마자 GPT부터 키는 게 일상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맞아. 여전히 유료 버전? 유료 버전을 2개 쓰고 있습니다. 와, 와우. GPT 그 위에가 프로인가요? 300달러짜리. 제일 비싼 거요? 비싼 거 말고, 말고 그냥 그 밑에 무료 거. 그 밑에 거 쓰고 있고, 제미나이 쓰고 있고, 음악 AI도 쓰고 있어요. 음악을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제 쇼츠에 들어가는 그 음악들 전부 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뒤에 배경에 음악들 다 나오잖아요. 거의 다 그걸로 하고 있어요. 다들 AI 잘 쓰고 있네요. 너무 말할 게 많다. 천천히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AI를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고, 근데 AI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들? 옛날 로봇 대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걸어가서 공 딱 차고 오면 사람들 막 박수 치고 이렇게 걸어가다 막 으아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로봇 대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AI 하면은 좀 그런 이렇게 삐걱삐걱 약간 인간 시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AI는 와 무섭다. 잘못하면 내가 대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쟁자다. 요즘 AI는 진짜 이 영화의 사만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진짜 들어요. 농담도 하고 웃는 것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예전에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뭐 1990년대에 2030년을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를 2030년에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헐은 2013년에 만들어서 2025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꽤나 비슷하단 말이죠. 저는 그게 또 신기한 지점이었어요. 헐 얘기 진짜 할 거 많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AI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따뜻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먹거리를 경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통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따뜻한 이미지까지는 아니거든요. 차가운 이미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AI를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 점점 이 AI는 발전할 거니까 차갑고 무서운 대상인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예요. 지구온난화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차가운 엄연한 현실을 얘기할 때 그 왠지 모르게 스피커의 어떤 우월감이 느껴져요. 지금 AI가 이만큼 발전했고 AI 이제 쓸 줄 알아야 해 라는 어떤 우월의식,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지식적인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내가 AI를 잘 쓰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또 잘해, 너는 왜 AI를 못해, 그런 묘한 감정이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게 제가 좀 긁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AI를 얘기를 하면서 선망해야 되는 어떤 사회와 현실과 대상을 내가 주변에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닐까? 겸손의 의미로 제가 입을 닫게 만드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I는 조금 말할 때 조심스럽긴 합니다. 전 AI라고 했을 때 딱 처음 느껴졌던 게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층을 나누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AI가 만약 중간에 있다면 그 AI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사용하는 밑에 층. 그리고 이 AI를 이용해서 이 밑에 사람들을 그렇지. 지배하는 윗사람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를 맹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과 그냥 사용만 하는 사람들의 그렇지. 무언가 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민화 정책이라고 하나요? 사람들 더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어서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 지배층이 생기는 것처럼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AI가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신세계를 보시면 멋진 신세계를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그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밑에 사람들 지배하는 윗사람 층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그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느끼기엔 그래요. 근데 이제 조니님 말씀하신 거에서 연결되는 게 기본소득 시대가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 이런 걸 떠나서 AI가 발전할수록 일반적인 사람들이 AI보다 더 일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될 거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본소득 사회로 넘어가 버리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직업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저항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 허는 외로움 속에서 인공지능에게 마음을 열게 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컴퓨터랑 이게 연애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경계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가능할지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객들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막 거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각자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동료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볼 때까지만 해도 이게 나온 지 개봉한 지 꽤 됐는데 저는 엊그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셔널하고 되게 미감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평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뭔가 입소문에 비해서는 엄청 새롭지 않아서 놀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기한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흥행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시대랑 너무 비슷해서 새로움이나 뭐 재밌음을 좀 덜 느낀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미래 영화보다 가장 따뜻했던 것 같아요. 뭐 듄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또 미래 영화 뭐가 있지? 가타카도 그렇고 조금은 다 차갑고 무채색이고 평면 뭐래지 직각 뭐 이런 되게 딱딱한 느낌이 많은데 부드러운 느낌도 많고 심지어 남자 주인공 직업이 손편지 써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되게 차근차근 얘기하잖아. 그리고 되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를 쓰는 그런 직업이라서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두렵긴 했어요. 근데 너무 현실 같아서 정말 먼 미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AI는 진짜 먼 미래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그 먼 미래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음과 동시에 아 이제 늙었구나. 내가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난 더 이상 아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꿈꿨던 미래가 드디어 도착해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일상적이라서 약간 김 빠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거 약간 그 색감도 좀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빨간색 옷만 입고 한편 또 노란색 옷만 입고 맞아. 흰색만 입고 맞아. 또 사무실 안에는 갑자기 빨간 뭔가 계속 있고 맞아요. 뭐가 그 의미가 뭘까요? 저 오늘 그래서 빨간색 입고 왔는데. 아 그런 거였어요. 준비된 호스트.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검정색과 빨강 파라. 네, 빨간 파라. 아, 다행이다. 이 밸런스가 맞네. 눈치 게임 성공. 아, 다행이다. 상상도 못했네. 좀 정치색인 줄 알고 양쪽 하나씩 다 있었으면 됐어요. 뭐. 이럴 수가. 오른쪽 왼쪽. 전 이 영화 보는 내내 이 주인공의 찐따 냄새 찐따미라고 합시다. 찐따미. 무슨 냄새 안 나? 찐따 냄새. 그거를 느꼈어요. 아, 그걸 찐따로 보시는군요. 찐따라기보다는 그 외로움의 저 밑바닥까지 찍어본 그냥 인간 하나의 모습이라고 봤는데. 근데 저는 그 외로움을 찍는 과정이 나와 있어서 너무 찌질해요. 괴로웠어요. 그래? 그 대리 데이트 실제 여자분을 딱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표현해도 되나요? 네. 나 몸만 보고 만나는 거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일종의 맞아. 버벅이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룻밤만 만나고 연락 안 할 거 아니지? 이랬더니 갑자기 갑자기 오늘 즐거웠고 이러잖아요.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순수한 주인공의 마음은 제가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찐은 있다. 찐은 있었다. 확실히 사회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고 맞아. 일반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멀쩡한 사람을 놔두고 AI, OS와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도태의 위치에 있는 거라고 저는 반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외로워지면 참 어딘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상에 AI가 그렇게 없었으니까 뭐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을 붙잡고 갑작스러운 막 이상한 연애를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서 되게 민폐 친구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풀었다면 AI가 있으니까 이제는 AI한테 하소연을 하기가 너무 쉽고 왜냐면 잘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심리 상담사 너무 비싼데 달에 29,000원이야. 얼마나 싸요. 원래 회당 10만 원씩 받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음을 터놓다 보니 저는 그 본딩 유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사랑스러운 퇴행이 약간 보이잖아요. 그 카메라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하호호호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사랑에 빠진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AI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 예전에 방송 보면 일본 애니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를 끌어안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 사람도 사랑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고 싶은 사랑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랑은 아니죠. 페이트 짱과 결혼한 맞아. 기억난다. 성인 기구도 좀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욕구가 있고 욕구를 또 풀어야 되는데 함께 그거를 같이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연인과 함께 못한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과 그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벌어지는 일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그래서 이 AI와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결핍과 취약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너무 원해서 실제 인간이랑 부딪혀야 되는데 못 부딪히니까 사완다랑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게 반증이라고. 근데 그게 저는 안 좋게는 안 봤어요. 저도 안 좋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저 이거 안 좋게 안 본다 얘기했잖아요. 찐 따라가길래. 자신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이 사회성이 부족한 걸 인정한 사람들은 멋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찐따인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되게 멋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찐따면 찐따답게 행동하면 돼요. 찐따가 인싸처럼 행동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그렇게 듣고 보니 주인공이 좀 불쌍하긴 해요. 왜냐면 영화에서 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준대 이러면서 그 사만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했네요. 맞아. 주인공한테는. 맞아. 주인공한테는 다행이죠. 맞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크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중간에 살짝 졸기도 했고요. 어떤 점에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아니 만날 것이 따로 있지. OS랑
기도 안 차지 진짜. 아, 참 말도 안 되고 있었고 저도 말 그대로 살성이 결핍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을 수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AI에게 빠지는 장면 말고는 다 좋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왜냐면 배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AI 배경이 아니에요. 이 현재 현실의 배경입니다. 맞아. 그 배경에서 이대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 현실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서 미래를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걸 대하는 태도까지도 다 좋았어. 다 좋았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이 영화를 마지막 그냥 딱 한 줄로 정리하라면 현실을 직시해라. 어쨌든 돌아오잖아. 걔를 놔두고 이제 그것을 두고 현실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현실을 직시하라는 게 이 영화의 교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봤던 건 감정의 공유였어요. 여기에서 이 감정 공유가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미래다. 이게 미래다. 그게 미래예요. 나는 이게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잡는 이게 감각이 오잖아요. 이게 우리 뇌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뇌에서 어느 부분이 이걸 차갑고 혹은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희노애락, 쾌감을 느낀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이게 현재 내 뇌 속에 저장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뇌에 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다라면 그 자극만으로도 이 사람은 그렇지. 성관계에 관련된 정말 그 한 모든 것처럼. 쾌감을 최대로 극단으로 그렇지. 끌어올릴 수 있어.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아, 이 사람이 도파민이 뽕 하고 터지면서 기쁜 상태로 바뀔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약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있잖아요. 그 G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현재 사실 상용까지 안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솔로들에게 혹은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유레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되면 연애를 할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 어떤 누군가는 그걸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훨씬- 수도 있다. 그 자극까지 다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그러면 있다면. 불평불만 없는 AI랑 만나는 게 더 편하겠고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럼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질 없다고 수도 느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접촉 자체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 많이 필요가 회색된다. 없어. 별로다.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뭐 어쨌든 사회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잖아. 맞아. 자웅동체로 집신벌레로 태어났으면 그 이해하겠어. 맞아. 자웅동체니까 걔네들은. 근데 사회 방향 자체가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끔 하기에 되게 어렵게 진행됨과 동시에 어려워서 회피해도 괜찮은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세까지. 네. 약간의 또 이런 사회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남녀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결혼했는데 또 안 맞는데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가 싫으면 둘째 부인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데리고 오고 예전에는 연애를 못했던 사람은 무조건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죠.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한번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도태돼야 될 사람들이 다 결혼했는데 이제는 진짜 도태돼야 할 사람들이 정말 도태되는 사회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벗어나도 이게 돌아가게끔 세상이 가고 있어서 맞아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저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 완전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사람들이 눈에 하나씩 보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지.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는 세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고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선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이 점점 너무 흐려지는 게 느껴져요. 흐려지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프리카 TV 본다 이러면은 그거 왜 봐? 이랬는데 아프리카 BJ들 성공하면은 공중파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중파에서만 활동하던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TV로 가기도 하고 저 사람 틱톡 찍나 봐 이랬는데 요즘은 틱톡 찍는갑다 맞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예전에는 이상하게 봤던 그런 경계들이 점점 흐려지는 게 그러니까 다원화가 되는 속도와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의견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 비슷했거든요. 맞아요. 내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 그래 그런갑다. 근데 요즘에는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애기 안 낳아도 되고 뒤늦게 애를 낳아도 되고 애 둘 셋 낳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낳아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갈피를 잡기가 저는 너무 힘들고 이상해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지금 현재 챗GPT는 턴제입니다. 턴제.
니 턴, 내 턴. 그렇죠. 맞아. 근데 사만다는 리얼타임 대화 같은 맞아. 그치. 직접 그러니까. 전화도 걸죠. 맞아요. 자는 애 깨우잖아. 맞아, 맞아. 자고 있는데. 그 자기가 시키지 않은 일을 막 하잖아요. 오마이갓. 마이크로소프트나 음. 엔비디아에서 무서워하는 그거 있죠. 초현실 AI인가? 초월 AI? AI가 스스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내려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자기만의 행동을 해버리는 거. 그게 AI 관련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AI가 너무너무 발전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은 예를 들면 이런 방이 있어요. 이 방이 있는데 원래는 방을 쾌적하게 관리해주는 AI인데 걔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이 방에는 산소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사람이 있는데 이 방의 산소를 갑자기 다 없애버리는 거야. 제가 명령을 안 했는데 그런 상황도 미래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영화가 뭐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다만 기술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인간과 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게 이 영화의 중점이잖아요. 감정 중심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AI는 그냥 이제 심리 상담사를 대체하는 존재고 결국에 나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존재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AI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사랑과 외로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영화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주제가 AI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주인공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렇죠. 어떻게 만나게 될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내내 저는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무서운 게 그게 실제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맞아. AI를 통해서. 맞아. 내가 사장이면 나의 모든 비위를 다 맞춰줄 수 있는 비서라고 생각하고 계속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잘했어, 쓰담. 업무 처리를 잘하는 비서, 네. 그리고 내 감정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정 비서. 내가 와이프하고 어제 막 부부싸움에서 엄청 열받았는데 비서가 그 표정만 보고도 알고 옆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막 좋은 말도 해주고 그리고 막 진짜 평소에 막 단 거 좋아하면 막 단 것도 갖다 주고 예를 들자면 해주고 그런 느낌. 약간 그 조선시대로 치면 왕이 있고 그 밑에 내시 같은. 내시가 그런 사람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면 왕이 막 어떤 그 정치를 할 때 정말 좋은 신하들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되는 거야. 최고의 간신이죠. 간신들은 전하 오늘은 업무가 힘들었으니 들어가 쉬시지요. 들어가 쉬시지요.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신하들 내시들은 살아남거든. 저는 약간 그 생각했어요. 유료 구독을 했는데 뭘 얘기를 하면 얘가 날 비판해. 그러면 구독을 계속 못하지 않을까? 맞아. 아니 그래서 잠깐 먼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챗GPT에 아세요? 말도 약간 싸가지 없게 대답을 하는. 진짜. 약간 또 난리네. 그래 네가 이거 물어보는 거 내가 대답해줄게. 이러면서 와 대답하고. 그 말투만 그렇지 실상은 츤데레예요. 츤데레인데. 말투만 좀 기분 보고. 근데 그 먼데이조차도 없어졌거든요. 저는 약간 그게 수요가 없어졌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AI를 떠나서 요즘 같은 세대는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런 와중에 AI까지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AI도 좀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비판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짧은 머리로 그렇게 생각은 들긴 하네요.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감정적으로 끌렸을까요? 저는 아까부터 외친 것 중에 하나가 찐. 이거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좀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OS를 대하는 태도. 중간에 보면 가오갤의 스타로드 나오잖아요. 맞아요. 스타로드한테 이제 여자친구 OS야 라고 했을 때 스타로드는 약간의 멈칫은 있었지만 되게 오픈 마인드로 그래 그러면 같이 커플 여행 가자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스타로드에게 사만다가 갔었으면 스타로드는 아마 연애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열린 사람들이 그 벽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호아킨 피닉스가 처음에 사만다를 만났을 때는 계속 뭔가 경계하면서도 맞아.
이상하게 대하거든요. 나는 지금 컴퓨터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경계는 하지만 자기 모순을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외로워서 사만다를 지금 불러들였으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이 연애 감정을 추진력 있게 더 발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섭거든요. 이 사람이랑 어쩌면 될지도,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그럼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매력이 있는데, 이때가 무서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여기서 잠깐만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발전을 하나 내자면 우리가 만약에 스타로드다 치자. 어떤 사람이 근데 옆에 우리- 너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라서 OS를 데리고 왔어. 어때요? 그 스타로드처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인생이고, 약간 제가 게이를 대하는 태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게이들끼리 커플 할 수 있지. 근데 난 게이 안 만나. 약간 이런 마인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게이 그럴 수 커플은 있지. 인정하지만 근데 뭐 나는 싫어.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어. 그 사람이 OS랑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 너 괜찮아. 그렇게 해. 하지만 나는 싫어. 어쨌든 그 두 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행복해라. 행복해라. 뭐 해라.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친한 친구면은 진짜야? 라고 한 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이야?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제 기준에선 애정이고 오히려 이 친구한테 애정이 없다면은 행복해 화이팅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종교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천주교지만 사실 신이 엄청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과학이 아직 설명 못 해주는 영역을 그냥 종교로 믿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종교에 푹 빠져서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사람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다가도 저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인생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은 부럽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현실 직시를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현실 직시를 똑바로 못 하잖아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럽거든요. 그런 면에서 AI랑 연애를 한다.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상할지언정 그 사람 인생만을 생각해보면 약간은 부러운 지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하나를 찾는 게 귀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성애자지만 남자로 못 만나고 여자로 만나서 친구가 됐다. 그것도 굉장한 운이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빗나가서 AI밖에 없다 하면은 마음 붙일 수 있으면 거기라도 붙여야지. 뭐 어쩌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얻은 지경에 갔다는 것이 그 수단이 뭐든 간에 약간은 부러운 지점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사만다? 블랙 위도우. 목소리만 나오는데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해. 블랙 위도우라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래 생각하니까 OS랑 사랑이 가능할지도. 갑자기? 그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말투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왜 사만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느낌 좋잖아 이러면서. 사만다 왜 사만다라는 이름 지었어? 느낌이 좋잖아. 이 느낌이 좋잖아라는 이 대사가 해피형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피형들은 느낌이 좋잖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아도 느낌이 좋다라고 인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만다가 나타나서 되게 감정적인 이유를 대요. 그거는 되게 통통 튀는 매력들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에게 내가 왜 자꾸 호아킨 피닉스를 하냐? 마치 전재준. 맞아요. 저 영화 얘기할 때 항상 배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우나 아니면 유명한 작품의 캐릭터 이름이에요. 사실 빠질 수 없죠. 맞아, 배우 스타로드. 바로 떠오르잖아. 그 스타로드, 느낌이. 블랙 위도우. 아주 심플하게 묻겠습니다. AI랑 가능한가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 네. 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건 다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다 나에게 시련이 오는 것도 나한테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시련을 뚫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이라서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전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안이 천주교고 저도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목주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지만 신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은 하나 나는 안 될 것 같다. 가능하신가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무신론자인가요? 무신론자는 아니고 제가 이게 무신론자와 회의론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신론자는 나는 신을 안 믿어. 신이 없다고 생각해. 너가 믿는 신도 없다고 생각해. 가 무신론자고 회의론자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
하지만 너가 믿는 건 인정할게. 가 회의론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회의론자입니다. 근데 그런 저로서는 사랑에 빠진다 말도 안 되죠. 그냥 비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인텔리전트한 비서 한 명을 제가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없는 거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형이나 로봇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빠질 수 있느냐? 저는 근데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만. 사람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만다 같은 이런 거는 나에게 잘 맞춰주는 나의 비율을 맞춰주는 훌륭한 무언가 이런 거 제일 먼저 빠지는 거 아니냐고. 나 어느 날 연애하면 안 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있다. 꼼꼼한 사람이야. 띠링 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뭐죠?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해봅시다. 사랑에 대한 이렇게 정의를 철학적으로 한다고? 해주세요. 사만다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전부 다 배제할 수 있는가? 난 거기서 바람 안 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걸로 정의하는 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명확하네. 절대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비서일 뿐이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기준이 인간이 취약할 때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도 내가 잘 나갈 때는 사실 없어도 극복할 수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정말 취약할 때는 진짜 힘들면 종교를 저는 정말 믿고 싶거든요. 저한테 지금 AI를 조금 대입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종교밖에 없어서 계속 종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게 정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어떠세요? AI 말고 우리가 흔히 연애를 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만나는 연애는 위험할 수 있다. 내가 취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또 안 맞는 게 아닐까? 바르다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도 제정신일 때 종교를 탁 믿는 사람 못 봤거든요. 진짜 힘들 때 종교가 나한테 힘이 됐다. 혹은 제정신일 때 종교 믿는 건 어린아이일 때밖에 없어요. 미성숙했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상해 보이는 지점이 있긴 있어요. 전주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 되면은 내 인생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AI를 사랑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난 아직까지 종교도 믿지 못하고 그럼 사만다 같은 AI 혹은 그 더 뛰어넘는 AI가 나와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상태로라면 근데 정말 취약해졌을 때는 이걸로라도 지푸라기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독거노인들한테 기가진이 선물했더니 우울증이 월등하게 높아졌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높아졌다고요? 호전됐다. 호전돼. 호전됐다. 호전율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그 독거노인한테 기가진이한테 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이렇게 보면 1, 2위가 거의 뭐 사랑해 이런 거예요. 고맙다 이런 거.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누구라도 사랑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는 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닐지라도 나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만약에 엄청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면 AI보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못 찾으면 동네 고양이라도 뭔가 그런데 뭔가 생명체에 뭔가 정을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기계는 진짜 아직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더라도 물론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AI의 가장 큰 단점은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건전한가? 라는 질문이 들긴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게 유행을 탄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게 10년 전에 같은 발제가 있었어요. 한 10년, 20년 전에 같은 발제가 있었으면 인간은 비판을 통해 성장한다. 나한테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이발제가 나오니까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비판 없는 관계도 마음에 푹신푹신함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은 사회상이나 가치관 같은 게 조금씩 다들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 좋은 말도 들어야지. 좋은 말도 들어야 돼. 좋은 말만 계속 들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내가 꾸중도 듣고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 됨도 알고 이렇게 서로 사람 간에 마찰도 있게 해야지 한쪽으로 밀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판하지 않고 계속 칭찬만 해준다? 그러면 사람이 칭찬만 받으면 한쪽으로 넘어진다니까?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고 아무리 뭔가 지나도 칭찬만 하거나 그냥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 주위에 나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사람을 잘못 사귀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장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비판을 하려면 옆에서 칭찬만 해주게 됐을 때는 자기 비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지.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비교군이 있어야죠, 네,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기가 되게 밝다라고 느끼는 건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다라는 걸 느끼는 거지. 밝은 부분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밝은지 이게 더 밝은지 덜 밝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유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책이 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판하지 않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비판하지 않는 AI 같은 경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이건 싫어할 수 있구나, 이건 행복해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 보고 그럼 나는 어떻지, 절대적인 마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무언가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그 사람의 기분 나쁘어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I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비춰진 게 내가 아니라 아주 예쁜 나예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그리스 신화에서 연못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국 연못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연못에 비친 아름다운 나에게 빠져서 연못에 빠진 거거든요. 그건 잘못됐어요. 결국에는 연못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취향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 비판이 없는 관계만 갖다가 이제 사람들 속에서 딱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또한 답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룰 수밖에 없지 않나. 많이 이제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만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지. 타인의 취향을 머릿속에서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판이 없는 사회라면 그게 힘들죠. 좀 AI 소통만 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쩌면 미래 세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학부모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 학교에서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건 잘못됐다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AI를 훨씬 좋아하지 않을까요? 실제 사람보다. 근데 왜 그렇게 부모들이 바뀌었을까요? 그 뭐 짧게 제가 글 읽은 거는 그게 80년대, 90년대 부모의 특징이 엄청 위선에 가득한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위선과 권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 서구화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은 거구나를 깨달아서 나는 나의 아이는 그런 위선과 권위에 가득 찬 걸로 키우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래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인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6.25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잖아요. 불어나면서 소수만 낳는 그런 시대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치. 80년대생들부터 해서는 한 가족당 뭐 3명, 2명, 1명으로 해서 저출산 가정으로 이제 저출산 그러니까 산하 정책을 펼친 거죠. 펼치면서 옛날엔 5명, 6명이니까 일단 부모 둘이서 케어도 안 돼. 그렇지. 방목 상태였어. 그럼 맞아. 자기네들끼리 뭔가 됐는데 이제는 애가 한 집에 1명밖에 없어. 얘가 없어지면 끝이야. 그래서 엄마들이 얘한테 그 관심을 쏟게 되고 얘한테만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생겼대요. 집에 해봐야 한둘 이래 되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부모가 됐는데 그걸 받았던 그걸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요렇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그 AI와 관계를 맺는 어떤 인물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이별과 이제 이혼을 겪은 인물들이 AI와 관계를 좀 맺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와 어떤 미래의 사회에서는 이 AI의 이용이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이런 대화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영어 수업을 어떤 외국인 한국에 살고 있는 마틴이라는 외국인이랑 내가 영어 수업을 했어. 그래서 이 외국인 앞에서는 영어를 되게 잘해. 근데 실제로 외국 가면은 말을 못해. 이런 거 아니에요? AI랑은 되게 얘기를 잘해. 근데 실전 상황에 가면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맞춰주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되게 잘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랑은 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미래에는 오히려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새로운 교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신입을 뽑았는데 회사에서의 뭐 공감, 회사에서 하는 방식의 배려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AI를 훈련시키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릴스 있잖아요. 왜 그 외국인 여자 이야기인데 뭐 요즘에는 이런 인재를 기업에서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은 없는데 그냥 서로 소통만 잘 해주게끔 하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하는 그런 사람만 뽑는 기업이 미국에는 있다더라 라는 카더라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랑 친한 동료들이 내일이 프레젠테이션인데 준비가 정말 못해서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고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이 여자가 되게 낭창하게 들어와요. 막 Hi, how are you? 이러면서 막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다 내가 너의 상사한테 전화해줄게. 이렇게 뭐 전화해가지고 딸램스가 공연을 한단 말이야. 어머 세상에나. 이러면서. 근데 프레젠테이션 일주일 뒤로 미뤄줄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사라져요. 그냥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요즘에 미국에 있다더라라는 카더라를 들었는데 이미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기술 발전이 너무 급속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시대에 이미 돌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이게 하나의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화하는 능력이 지금도 능력이 아닌가요? 벌써부터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나마 표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말로써 표현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나마 쪽지 같은 걸 적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 또한 뭐 자신의 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능력조차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진짜 AI를 통해서 얘랑만 대화하고 얘로 풀고 뭔가 이렇게 혼자 삭히는 그런 시대가 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 말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대신 그 손편지 써주는 그거 되게 공감했어요. 진짜 저럴 수 있겠다. 그 예전부터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은 교양 부분이긴 했습니다. 맞아요. 뭐 근데 그 범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예전엔 진짜 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약간은 조금 위선적이긴 하지만 좀 고지식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양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그 정상적인 대화도 이제 교양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맞아. 이거 아니면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그 하나하나 행동 같은 것들을 보는 이것도 저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배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치지 눈치. 눈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 만드는 것조차도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 엄청난 노력이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그것 또한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다 출연. 원래 뭐 워낙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그 개인의 능력의 한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만큼. 뭔가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된 것 같아. 네, 이제는 된 것 같아. 맞아요. 옛날에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 많았을 때는 누가 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얘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아예 이 온라인 세계에 막혀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맞아. 되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당장 이 공간도 대여를 해야 되고 맞아. 시간을 또 여기 들여서 와야 되고 맞아. 해야 되는데 모임도 비싸. 비싸. 네, 뭐 맞아. 그 저는 차라리 이래서 그런 우리의 세금을 그런데 좀 써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지역별로 좀 만들어주거나 그렇지. 안 그러면 아파트도 많잖아. 맞아. 아파트 같은 데서 아파트 가보면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아파트 만들 때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랑 경로당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근데 어르신들이 모이잖아. 할 게 없으니까 모여서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인위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지나가다가 말 걸고 맞아. 원하지 않는 관계도 어떻게든 맺어서 해야 된다는 어떤 단점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을 또 좀 끄집어내자면 뭔가 큰 비용 없이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하고 또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증가시켰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세상은 워낙 단절돼 있고 맞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걸 한 개를 고르자면 호기심이라고 봐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랑 다른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질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관점을 비교를 해보고,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할 때 좀 건설적인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그 AI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나 오늘 저녁에 좀 외로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할 만한 말을 확률적으로 뱉어주는 게 AI잖아요. 지금의 AI잖아요. AI가 아닌 사람은 그 패턴을 내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충분히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내 마음에 잘 안 들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커뮤니티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 있겠다. 무조건 저는 컴퓨터 있어야 된다고 시간처럼 생각해. 서로 대화하는 쿠셔너 쓰는 법, 거절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법, 막 이런 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어는 되게 다채롭다. 그래서 색깔을 봐도 똑같은 노란색을 봐도 누렇다, 뭐 노랗다, 연노랑 찐노랑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언어를 내가 표현하고 그러니까 아웃풋하고 인풋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웃풋, 인풋은 결국 타인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다면 책으로라도, 책이 없다면 영화로라도, 영화가 없다면 그 무엇이더라도 끊임없이 언어를 조금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AI와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완전 적합한 내 언어로만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외적의 언어가 인풋 아웃풋 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게 더 많은 세계가 담겨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할까요? 네네. 우리가 그 AI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같이 동시에 나누고 있는 주제가 영화 허지 않습니까? 영화 허에서는 AI와 어떤 감정적 소통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감정적 소통까지 기술이 발전된다면 그때 돼서의 우리가 어떤 인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되면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이번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 철학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데 아직 뭐 정답이 맞죠? 없긴 하죠. 그래서 저에게 인간다움의 가장 첫 번째 고려 대상은 욕망입니다. 욕망.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저는 지라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랑 인간의 다른 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죽음인 것 같거든요. AI는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언젠가는 각각의 죽음을 맞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은 모든 거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취향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인간다움이란 각자의 취향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서로의 취향을 얘기를 하는 게 즐거운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밌겠다. 취향 설명해줘. 취향 설명해? 너무 재밌겠다. 기가 막힌데요? 가장 인간다운 그 회차였군요. 가장 인간다운 AI 콘텐츠였어요. AI에게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지금 물어볼까? 뭐 끝난가 너의 보지. 취향이 뭐야 하면 취향에 대한 정의를 할 것 같은데. 뭐 이랬잖아. 난 너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내 취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와우, 좀 따뜻하네. 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 많은 단점이 있잖아. 그게 인간다움이 아닌가. 우리가 실수를 한다거나 욕망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욱하는 성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마 가장 인간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AI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혹은 뭐 사람들마다 모든 게 다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단점들 그게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마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그런 게 아닐까? 얘네들 명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걸 하고 서칭을 하겠지만 로딩할 수 있잖아. 로딩하는 건 이제 준비 단계를 거치는 거지. 예열 준비인 거고 그게 명상의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비우는 단계는 아니죠. 확실히 검색하는 단계고. 이게 저는 명상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명상을 하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그 딱 떠올랐던 게 제일 처음 떠올랐던 게 명상이었어요. 인간다움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첫 번째가 단점이었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단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성격 그리고 이제 명상하는 것 이런 것들 뭐 사색에 잠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AI가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거지. 명상하는 못하니까.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죽을 때 가장 그리워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뭐 예쁜 옷을 가지고 있고 금은보화가 있어도 내가 죽을 때는 인간을 원해요. 그래서 그게 나의 핏줄이면 더더욱 좋고 핏줄이 없다면 뭐 근처에 아무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인간을 원하는 그 마음인 것 같은데 AI는 물론 인간을 도와주는 거지만 인간을 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감정적인 걸 다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은 타인에게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순간이 인간 때문이잖아요. 뭐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도 동료가 힘든 건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장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건 인간한테거든요. 그런 것처럼 AI는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도 않고 인간을 원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움은 인간을 좋아하는 그 마음 자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좋든 싫든 관계를 쌓아야 되는. 미래학자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AI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은 사람이랑 살아야 되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25년을 예측을 잘했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간 감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오겠지만 인간의 감정은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맞아. 과거 역사를 보면 사랑과 배신과 욕망과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인간 사회가 이루어졌으니까. 하긴 우리 고전 소설 같은 거 봐도 수백 년 전도 주제가 똑같잖아. 맞아. 맨날 똑같은 주제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읽고 있어서 고전이 되고 맞아. 그런 거 보면 맞아 인간 그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웹툰 가다방설 후기에 나오는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작가가 어느 날 우연히 고전 시가를 보고 어떠한 감정을 크게 느꼈어요. 감동을 받은 거죠. 좋은 글과 감정은 시대를 초월해도 남는구나. 지금 사회가 이성과 현실을 굉장히 강요하거나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그 사회이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소중히 다루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다방설이라는 웹툰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변하지 않고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 감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I가 지금 계속 발전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AI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만의 생각을 좀 공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 오늘 대화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스테디이자 베스트 게스트 두 분이 오셔서 너무 마음이 좋았고요. 헐은 개인적으로 막 기대에 비해서는 엄청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으나 계속 되새기게 될 영화인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AI를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발전 속도도 너무 가열차서 앞으로 내가 AI를 접할 때마다 주인공처럼 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계속 되새기고 맴도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 오늘 대화는 뭐 역시나 재밌었고 한 2, 3일만 지나도 발제가 몇 개가 더 새로 떠오를 것 같아서 또 좋은 기회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자체로만 보면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둘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AI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전 영화를 좀 많이 봤었고 역시나 그 포인트를 잡고 보면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약간 미래를 본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그런 분야 쪽으로 좀 관심도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영화를 본다라면 저는 이 영화가 꽤나 괜찮았던 영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오늘 뭐 발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머릿속에 맴돌던 그 생각들을 발제로 글로 그대로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역시나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걸로 이야기하게 될지 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때 또 만나게 되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도 오늘 발제가 너무 좋아서 이걸 다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 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발제가 거의 GPT급으로 잘 못했는데 덕분에 영화 얘기 너무 재밌게 잘 했고요. AI 정말 신기하고 무섭고 앞으로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역시 인간에게 가장 즐거운 것은 다른 인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사색과 지라르 27회인가요 오늘? 27회입니다. 본인님인지 역시 팟캐스트 사색과 지라르 27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